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먹기대퇴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78호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2022년도 한국교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 전해의 온라인 여론에서 나타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12개월 동안에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서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교회, 목사 이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총 데이터 수집량은 123만 7,256건 중복 포함입니다만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온라인에서는 어떤 이슈가 여론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입니다. 12월에 보면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부 거짓 진술한 사건,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1월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논의가 여론이 형성되었고요. 2월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거죠. 작년 2월은. 그래서 한교총에서 제20대 대선 개입 자제 성명 발표를 한 것이 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모금 활동을 한 것이 이슈화돼서 버즈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4월에는 부활절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교회들이 이웃돕기 후원 물품 및 성금을 전달한 이런 이슈에 대한 버즈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포럼 및 기도회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때 버즈량은 3만 59건으로 가장 버즈량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그 전후 시점인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빨리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죠. 6월에는 지난 1월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교총에서 탄소중립교회 만들기 포럼을 개최한 사건, 이 일이 많은 온라인에서 여론화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시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이슈는 먼저 7월 이슈는 JMS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피소된 사건, 이 사건이 큰 여론이 형성되었었고요.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그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그 교회를 새로 허물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합의금을 500억을 금액으로 합의됐던 사건, 이거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이슈화 됐습니다. 9월에는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취재했던 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고요. 10월에는 서울고법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해서 1심 판결을 취소한 이 사건이 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재개한 것들, 이것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드린 것, 이 사건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성탄 예배 및 트리 점등식 한 것이 또 주요 이슈로 온라인상에서 여론화되었습니다. 이런 월별 이슈 가운데에서 저희가 버즈량 등을 감안을 해서 4대 이슈를 이제 추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요. 월별로 보시면 3월하고 11월에 크게 꼭지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대응하는 거였고요. 11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해당 월에 크게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연간을 봐도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 11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태원 참사 위로와 회복 예배를 드린 이 사건들 이후에 12월, 1월에도 계속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런 교계의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로 가면 계속 이 버즈량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의미를 갖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까지 4대 이슈를 쭉 뽑아보면 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4대 이슈를 대부분 다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것이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2월에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설립 24주년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런 세미나 개최했던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금 바로 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사들과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예장 합동 측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 있는지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세미나도 개최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동안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었던 그만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어떻게 교회가 이 달라진 시대 상황 여기에 맞출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관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논의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강력범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월별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1월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미자립교회 목사였던 것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죄로 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목회자 강력범죄가 주로 목회자 성범죄 그리고 교회 재정 문제였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런 범죄들 그리고 목사가 다른 여자 부목사 스토킹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목회자의 그 강력범죄가 좀 다양하게 거론됐던 것이 2022년도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가 피소됐는데요. JMS는 이점 2단입니다. 2단 중에서도 특히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2단인데 불행하게도 정명석 뒤에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붙고 있고 그리고 JMS 교회라는 단어가 붙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기독교 이슈로 이렇게 저희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 작년 2월에는 이제 교계에서 신천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신천지가 적극적인 대중 광고 같은 걸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헌혈과 같은 그런 대사회적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10만 명에 대한 수료식도 대대적으로 있었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신천지가 다시금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포교를 통해서 교세를 늘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들이 매우 경계해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2년도에 나타난 4대 이슈를 보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최근 3년간의 4대 이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의 4대 이슈는 코로나19 확산, 신천지,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 집회, 그 다음에 목회자 강력범죄, 이것이 이제 4대 이슈였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목회자 강력범죄, 방역수칙 위반, 그 다음에 입양아 학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입양아 학대가 이제 4대 이슈였습니다. 2022년도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목회자 강력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4대 이슈를 비교해 보면 2020년, 2021년은 4대 이슈가 모두 사실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다운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드러난 것이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다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공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2022년도에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이슈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한국교회 이미지가 일정 부분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온라인에서 교회에 대한 여론에 대한 4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4대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4대 이슈 가운데 긍정적인 이슈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사회의 어떤 이슈에 맞춰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특히 전쟁이라든지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교회가 발언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2023년도 올해에도 더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넘버즈 178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